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독이 오른 시어머니와 신우에 관한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셨어요. 모두 결혼해서 시어머니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 생활비는 형님네 계좌에 50만 원씩 자동이체로 해놓고 형님이 직접 150만 원을 시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집장만에 애들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무시 못하죠. 그렇지만 형님도 맏며느리라고 해서 아주버님이 시시때때로 저희 형제들 대신해서 자주 찾아뵙고 경조사 때마다 모시고 가곤 하시는데 생활비까지 많이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똑같이 나눠서 드리자고 했었죠. 형님이나 저 그리고 아가씨도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생활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찾아뵙지는 않더라도 반짝거리나 고등어 등을 넉넉히 제철의 박스로 대량 구매해서 손질해서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고 생필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배달시켜 드리곤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집 정리를 하면서 운이 좋게도 주공 임대 22평에 좋은 위치에 입주하셨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잡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며 무선 청소기까지 장롱이며 수시로 청소 서비스 해준다는 렌탈 비데까지 입주하실 때 새 것으로 다 바꿔드렸어요. 아주버님이 장남 역할을 잘 하시려고 하셨고 동생들한테도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부부도 그만큼의 이상은 해드리려고 노력했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특별히 생활비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불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덮었던 거라서 낡고 곰팡이가 눅눅한데도 버리지 않으시려던 것을 겨우 설득해서 형님이랑 제가 오래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대신에 새 걸로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해서 장만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새 침구류가 예전만큼 비싸지 않는데도 시어머니는 혼수 때 해왔던 비단 호청에 그 무거운 이불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몇 가지 이불이 장롱 한 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덮고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고이고이 간직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추억도 간직해드려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가족 친목비라고 해서 매달 5만 원씩 적립한 돈으로 형님과 함께 장을 보고 차례를 지냈어요. 가족 친목비는 시어머니 모시고 가족 전체가 여행 가거나 움직일 때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잡비 명목이었어요. 10여 년 넘게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하다 보니 차곡차곡 쌓여서 꽤 큰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모시고 형님이 가족여행을 다녀오시면 그 다음엔 저희네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멀지 않은 곳이라도 가족여행 갈 때 모시고 가곤 했었죠. 단지 형님네와 저희 그리고 아가씨네 가족 모두 함께 여행할 기회가 없어서 친목비가 명절 때 장볼 때 쓰는 비용 말고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 후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한참 다른 말씀을 하시더니 돈 좀 있냐고 하시며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다시며 10만 원만 보내라고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바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생활비를 받으신 지 2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부족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어디 돈이 필요하신 데가 있으셔서 생활비 부족하시냐고 여쭸더니 큰애가 보내준 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다 쓰고 없다시면서 며느리들한텐 돈 달라고 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궁금했지만 어렵게 전화하신 것 같은데 더 여쭤보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알았다고 하고 바로 2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께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했더니 형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아주버님께도
시어머님이 아무도 모르게 돈 좀 보내달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어머니한테 돈을 잘 보내드리고 있냐고 확인하시더래요. 150만 원을 보내드린 지 2주 만에 생활비가 떨어졌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따로 돈이 쓰실 때가 있으면 모를까 혼자 사시면서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따로 사다 드리고 있는데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등산 모임이나 나가시고 그 외엔 별다른 취미생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생신 때나 명절 때도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한 번씩 찾아뵐 때마다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사가지고 찾아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랑 저와 함께 주말에 시어머님을 찾아가 뵙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찾아온다는 말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주들을 항상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늘 반기셨죠. 그날은 애들 챙기느라 지치기도 했고 남편 없이 애들만 데리고 간 터라 마트엔 들리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형님네보다 저와 올해들이 먼저 도착했는데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수박 한 통만 사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약간 실망한 표정이시더군요. 수박 한 통만 딸랑 사왔냐고 하는 표정이 역력해서 바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애들 챙기고 오느라 수박만 사왔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물건은 조금 후에 형님이 도착하시면 사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이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가만히 다가 앉으시더니 친목비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관리하시니 잘 모르지만 꽤 많이 모아진 것 같다라고만 말씀드렸더니 그 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냐고 여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매달 얼마 안 된 돈을 받고 쪼달리다 보니 눈치 보여서 며느리들한테 돈을 더 달라 하기도 자존심 상해서 그런다시며 통장에 넣어놓고 부족할 때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머님 용돈 문제 때문에 형님과 함께 의논하고자 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시냐고 여쭈었더니 1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250만 원인데 휴대폰 요금도 형님이 내주시고 있고 생활비품도 누구랄 것도 없이 올 때마다 사드리고 있고 순전히 용돈으로만 250만 원이라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없는 형편에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엄청 검소하셔서 돈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기에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형님이 도착하셔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 생활비에 관해서 여쭈었더니 그냥 특별하게 돈 쓰실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형님이 단호하게 올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쓰실 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올려서 드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목개비는 어머니 드리려고 모은 돈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발대발 하셨어요. 시엠에 용돈 주는 게 그래도 아깝냐고 하시면서 며느리 필요 없다며 아들한테 직접 달라고 할 거라며 당장 돌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일단 시어머니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입출거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자고 하신 거였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며 절대 주지 않으신 것이 조금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고 잔소리를 시작하시니까 형님이 답답해서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용돈을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올려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40만 원 낼 테니 두 올케들이 30만 원씩 더 내라는 겁니다. 아가씨 말에 엄마가 쪼들리시니까 올케들한테 사정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혼자 사시는데 돈 없으면 얼마나 초라하냐고 하면서 부담도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올케들이나 오빠들도 돈 잘 벌고 있으니 그 정도가 무슨 대수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더 의논해보자고 하고선 전화 끊으셨어요. 형님이 작은 방에 가서 아가씨하고 통화 중일 때 저와 시어머니는
이불을 널고 있었어요. 긴 장마로 계속 흐린 날 연속이었는데 그날은 모처럼 해가 반짝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온 김에 이불을 다 널어서 바짝 말려야겠다고 하시면서 장롱문을 활짝 여셨어요. 이불 한 뭉탱이를 들고 거실을 거쳐 베란다로 가시고 간 사이로 저는 옆에 있는 이불 장롱문을 열어 제치고 시어머님이 혼수로 해오셨다던 그 오래된 이불을 방바닥에 내려다 펼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뭉툭한 것이 함께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 글쎄 시어머니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었어요. 돈이 꽤 있었어요. 어? 어머님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이렇게나 많이? 뭐야? 하면서도 궁금하더군요. 통장 잔액이 얼마일까 하고요. 통장이 4개였는데 시어머니께 입금해드리는 통장을 먼저 열어봤습니다. 한 달 전까지 기장이 되어 있더군요.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님한테서 15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그대로 150만 원이 아가씨한테로 출금되었던 겁니다. 그 전달과 그 전달에도 아가씨에게로 출금되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이불을 마저 가져오라고 베란다에서 소리 지르시길래 알았다고 하면서 잽싸게 휴대폰으로 아가씨에게 출금된 내역을 몇 컷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른 그 오래된 이불을 개서 넣어두고 다른 이불을 꺼내서 베란다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조용히 가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형님도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가씨와도 이제 금방 통화했는데 시침이 뚝 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짜고서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한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던 시어머니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 오래된 이불 속에는 현금 다발에 저와 형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속이고서 삥 뜯으려고 한 걸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형님과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일찌감치 시어머니 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도 시어머님 생활비만큼은 흔쾌히 내어드렸는데 고스란히 그 돈이 시누이한테 주고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시다니 참 어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속았던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틀림없이 시누이가 부채질한 게 아닌가 의심되었습니다. 형님은 기분 나빠서 시어머니 용돈은 더 이상 못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차피 시누이한테 가는 돈을 왜 드려야 하는 거죠? 시누이도 참 웃긴 게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형님 통장에 입금했으면서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몰래 돌려받고 있었으니 명백히 시어머니와 짜고 삥땅 친 거였네요. 저와 형님을 기만한 거네요. 형님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를 휘둘러서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 모두 시누이 짓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용돈은 드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시어머니 생활비는 돈 보내지 말라고도 하시네요. 일단 형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너네들이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고 배기겠냐는 듯이 아주버님과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못된 며느리들이 시애미를 무시한다면서 직접 돈을 당장 붙이라고 야단하셨대요.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내막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가 뭘 하시든 그냥 냅두고 지켜보자고 하셨다는데 효자인 아주버니는 그럴 수는 없다며 여동생한테 돈을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직접 알아본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누이한테서 형님에게로 전화가 왔답니다. 저와 형님이 그동안 시누이가 시어머니 생활비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서 일주일 뒤에나 있는 시어머니 생신일을 두고 100만 원씩 걷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갖고 싶은 것들을 사실 수 있도록 넉넉하니 돈으로 각자 드리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벌써 시어머니께 100만 원 송금했다면서 송금 내역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형님과 저는 또 한 건 헤쳐먹으려고 작정했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송금 내역 100만 원 찍어놓고 300만 원 돌려받으니 대단한 수익인 셈이겠죠. 또 한 건 해지 압수시겠다는 이미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신우의 탐욕이 정말로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찌 형제들 간에 저리도 등쳐먹으려고 하는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형님이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왜 100만 원? 아가씨도 소심하네. 이왕 지른 김에 한 1000만 원 입금하자고 하지 그래. 돈 100만 원으로 어디다 풀칠한다고. 각자 1000만 원씩 입금해드리는 거 어때? 이젠 좀 크게 놀지 그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형님이 각자 1000만 원씩 해서 어머니 통장에 넣어드리는 것 어때?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통장에 돈 넣어놓고 마음껏 돈 쓰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이참에 생신 선물 겸 해서 해드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 통장에 900만 원 마저 넣었다고 또 입금 내역 찍어서 보내왔더군요. 그러면서 올케들도 빨리 입금하고서 입금 내역을 찍어 보내라고 다그치네요. 미쳤습니까? 1000만 원씩이나. 정말 웃긴 짬뽕이더라고요. 그런 후 다음 날이 주말이라서 아주버니와 형님이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버니께서 아파트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확인하신다면서 자동이체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직접 장롱문을 열고 오래된 이불 속에 꼭꼭 숨겨놓은 돈다발과 통장을 찾아내서 시어머니 앞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래요. 아주버님은 오랫동안 신우이 계좌로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들인 돈이 그대로 흘러들어간 걸 확인하셨고 시어머니께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 말씀이 하도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죽는 소리 하길래 나처럼 돈에 쪼들려서 사는 게 싫어서 쓰라고 준 거다 라고 하시면서 모른 척 넘어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딸 자식에게 돈 주는 게 무슨 대수이냐 시키셨어요. 아주버니는 어머니가 그런 식이니까 형제 돈을 삥땅 처먹을 궁리나 하고 자빠져 있는 거라고 따끔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마냥 신의 두둔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의 돈다발과 통장 모두를 형님과 함께 확인하셨답니다. 그 외에 다른 통장에서 시어머니 돈이 신우에게 빠져나가진 않았는지 일일이 다 체크했는데 다행히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통장의 돈은 아까워서 딸이라도 주기 싫었다네요. 돈다발도 액수를 세어보니 꽤 큰 돈이었는데 이걸 알고서 신우이가 시어머니 돈을 가져갈 공리를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는 신우에게 돈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은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넣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싫다고 하시더래요. 현금으로 보고 있으면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자동이체되는 자유입출금 통장과 생활비 입금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셨대요. 어차피 생활비와 자동이체되는 것들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관리해 주신 것이 편하긴 해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후 다음 날이 주말이라서 할 얘기가 있다며 신우이 집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찾아갔는데 소파며 대리석 식탁이며 못 본 사이에 호화스럽게 잘 꾸며놓고 살더랍니다. 부분적으로 내부 공사 인테리어도 바꾸었고요. 아가씨가 평소에도 화려한 걸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네요. 아주버니가 요즘 사는 게 힘드냐고 물었는데 눈이 동그래지면서 오빠 눈엔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 보이냐고 하면서 왜 그런 말을 다 물어보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어머니 생활비를 받고 살았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며 화들짝 놀라더랍니다. 엄마한테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돈 쓰면서 살라고 엄마가 주는 용돈이니 갖고 쓰라고 주셨다네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엄마 생활비 100만 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마저 뺏어가려고 했느냐고 물었네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모든 게 거짓말이란 게 들통나버려서인지 입을 꼭 다물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신우이에게
엄마 생활비를 몽땅 받았으면 엄마 생활비는 걱정이 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엄마는 이불장에 돈을 많이 숨겨놨다가 한 번씩 용돈으로 주셨다면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신우에게 시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인상해서 총 250만 원을 가져갈 생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거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더래요. 그리고 1,000만 원도 입금하고 3천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돌려받을 작정이지 않았냐고 추궁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절초풍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신우에게 나 포함해서 모두 이젠 더 이상 어머니 생활비든 뭐든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네가 매달 250만 원씩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보내드려라 했는데 미쳤냐면서 오빠들이 내놓지도 않는 돈을 자기가 왜 내어놓느냐며 펄쩍 뛰더래요. 그러면 토해내라고 했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보낸 돈을 꿀꺽했으니 다시 내놓으라고 했고 시어머니 통장에 입금한 돈 1,000만 원도 그동안 꿀꺽한 돈에 합치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그냥 자기 엄마가 용돈으로 준 거라서 그리는 못하겠다고 버티더랍니다. 그 내용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신우의 남편인 서방님이 자기가 대신해서 토해내겠다고 했다네요. 그러자 신우이가 미쳤냐며 그 돈은 그냥 엄마가 준 거라고 끝까지 발뺌하더랍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신우의 남편은 그렇더라도 생활비를 받았으면 되는 거냐고 하면서 신우의 남편이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그 일로 신우이네 부부는 자주 싸웠다고 했습니다. 형제간에 모아서 드린 장모님 생활비를 꿀꺽하고 모른 척 해온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서방님은 더욱이 들통나고서도 반성은커녕 자기 엄마가 용돈 형식으로 준 건데 뭐 어쩌냐는 식의 뻔뻔함에 부끄럽다고 했답니다. 계속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서방님은 신우이가 자신은 사치를 다하면서 장모님께 얼마나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으면 장모님이 생활비를 통째로 주셨겠냐며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는지 몰랐다고 했대요. 그래서 서방님이 경제권을 다시 뺏어오셨고 신우이에게 주었던 서방님 명의 신용카드도 모두 해지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한 달의 생활비를 정해놓고 주기로 했다네요. 그리고 보란듯이 적금을 깨서라도 장모님 생활비 빼돌린 것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울며불며 시어머니한테 난리 부르스를 쳐댔습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는 대로 연락 주시면 형님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하셔서 아주버님은 그 길로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통장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냥 용돈 삼아 준 것이라고 신우이한테 돈 갚으라 마라 하지 말라고 하시더랍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그리 말하라고 시킨 듯 보였다네요. 마지못해 주신 통장을 보니 기가 막히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시어머니 생활비가 그대로 신우이 계좌에 이체가 되었더래요. 그래서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께 생활비가 필요 없으신 줄 알았으면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고 돈이 차고 넘쳐서 시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작정하고 돈을 여동생한테 줘버린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0만 원을 더 올려받아서 줄 생각까지 했냐며 이젠 앞으로 생활비 필요 없으신 줄 알았으니까 생활비 드리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가로챈 상태라서 꽤 큰 금액인데 적금 깨서 일부는 형님 통장에 입금했고 나머지는 매달 조금씩 시어머니 생활비조로 형님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시어머니 생활비는 드리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시어머니께서 병원비나 필요한 곳에 쓸 요량으로 통장에 따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론 시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는 보내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자주 찾아가 뵙지 않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작당해서 삥 뜯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꿀꺽한 돈을 시누이 남편이 다 토해내고 있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히셨어요. 왜 형님 계좌에 넣느냐고요.
차라리 직접 자기 통장에 넣어주지 그러냐면서 날이면 날마다 형님한테 전화해서 서방님이 보내준 돈은 자기 것이라면서 시어머니에게로 서방님이 보낸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성하셨어요. 형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시는데 뻔히 다시 시누이에게 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 안 주는 자식들이 어디 있냐며 생활비 내놓으라고 난리 판꽃을 벌이셨습니다. 기어이 서방님이 보낸 돈을 받아내서 시누이에게 돌려주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사이를 이간질하는 못된 며느리로 둔갑시켜서 계속 욕을 하시고 시누이에게 부모로서 생활비 받아서 용돈 좀 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형님에게 주먹 다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시어머니께 어머니, 아가씨가 어머니 장롱 이불에 돈이 많이 있다며 생활비 필요 없다고 다 말해줬어요. 이젠 두 번 속지 않으니까요. 당분간은 어머니 생활비 못 드립니다. 생활비 없으신 분이 몽땅 아가씨한테 저희의 피땀 같은 돈을 통째로 주셨어요? 라고 했대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 통장에 들어온 내 돈을 내 맘대로 썼는데 무슨 상관인데 그러냐? 당장 돈 내놔라 하셨답니다. 시누이도 형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보낸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형님 집에 들락거리며 행패를 부렸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형님네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 난리를 치고 한 번씩 뒤집어 놓으시고 가시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시어머니랑 시누이와 대판 싸우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들으셨는지 속상해서 전화하시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주버니께서 직접 나서서 시어머니께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고 당분간 서로 왕래하지 말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찾아가지도 않을 테니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시누이한테 효도 받으시고 잘 사시라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이 시누이를 믿지 못해서 직접 형님 계좌로 매달 조금씩 입금하시기 때문에 형님의 허락 없이는 계좌에서 돈을 뺄 수가 없었고 큰아들을 꼬셔도 안 되고 작은아들을 꼬셔봐도 소용없으니 이제서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조금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누이는 반성은 하지 않고 아직도 억울하게 자기 돈 뺏겼다고 하면서 서방님이 보내준 돈을 돌려주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마치 저와 형님을 도둑 X 취급합니다. 그 뒤로 형님은 시어머니 댁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주버니만 한 번씩 내다봤고요. 저도 시어머니 댁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만 아주버니랑 돌아가면서 내다보곤 합니다만 저는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떠나버리니 어쩔 수 없었어요. 고생하게 가만히 계셨으면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행복하셨을 우리 시어머님이 어쩌다 딸의 게임에 넘어가셔서 저희에게 삥 뜯어서 시누이에게 주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렸고요. 시누이와는 그 후로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 진정으로 잘해드리고 싶었던 건 저나 형님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와 형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씁쓸했어요. 다른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이러진 않겠죠. 별종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